지금 보고 계시는 이 차는 6년 만에 풀체인지된 기아 스포티지입니다. 굉장히 귀여움을 어필하는 것 같은 앞모습에도 전세대와는 감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지금부터 한번 천천히 둘러보고자 합니다. 기아 스포티지 1.6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귀여움을 어필하고 있는 이 앞모습이 지나가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시선을 집중하게 만드는 포인트 같습니다. 보는 사람의 시선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앞쪽 디자인의 포인트가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부메랑 모양의 주간등을 경계로 해서 이 호랑이코 타이거 노즈 그릴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아래쪽까지 굉장히 날카로운 형태, 마치 렉서스의 스핀드 그릴을 형상시키는 이런 조형 하나, 그리고 전조등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넓은 형태의 육각형 조형으로 보이는 또 다른 하나.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시점으로 앞차의 디자인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릴 같은 경우도 굉장히 넓게 디자인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실제로 공기가 유입되는 부분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양쪽부터 시작해서 이제 입체적인 조형으로 점점 안으로 들어가는 듯한 그런 형태로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다이나믹하게 느껴지는 그런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디자인이 굉장히 개성적으로 생긴 차인데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에서의 디자인이 많이 단조로워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하지만 또 B필러와 C필러 일직선으로 내려온 그 라인과 크롬으로 이루어진 벨트라인과 아래쪽 패널 라인이 위쪽으로 솟아있기 때문에 다이나믹한 느낌을 의외로 좀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차의 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차랑 플랫폼을 같이 공유하고 있죠. 투싼 같은 경우에도 1세대 투싼이 처음 출시됐을 때 팔고 있던 1세대 산타페, 그것보다 현재 출시되고 있는 투싼의 크기가 더 크죠. 이 차량 같은 경우도 전세대 대비해서도 전장도 더 길어지고 전폭도 더 넓어지고 전구도 높아지고, 그래서 이전 세대 스포티지와는 물론이고 처음 났을 때 스포티지, 처음 났을 때 소렌토와 비교해서도 차가 많이 커졌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측면 디자인을 말씀드렸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후면 역시 굉장히 개성적으로 생긴 앞모습 덕에 상대적으로 단조롭고 심플해 보이는 느낌은 좀 있어요. 근데 그렇다 그래서 이 후면이 개성 없는 디자인이라고는 얘기하기 힘듭니다. 일단은 양쪽 테일램프를 중심으로 가운데로 좁혀지는 이 형태가 차량의 시선을 좀 더 가운데로 집중시키는 그런 효과가 좀 있어요. 시선이 집중될수록 보기보다 좀 차가 넓어 보이고 커 보이고 좀 웅장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트렌드라면 트렌드일 수도 있는데 와이퍼가 안 보이죠. 물론 저번에 신차 발표에서 보여드렸던 EV6 같은 경우는 진짜로 와이퍼가 없지만 스포티지 같은 경우는 스포일러 아래쪽에 와이퍼가 어떻게 보면 매립이 돼 있어요. 심플한 느낌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좋게 어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1열부터 좀 먼저 살펴볼게요. 일단은 딱 탔을 때 제일 눈에 띄는 부분이 뭐냐면은 시야가 더 트인다는 느낌이 일단은 들어요. 좀 대시보드도 좀 낮아지고 이 벨트라인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차에 탔을 때 비교해서 좀 낮아졌다는 느낌도 많이 듭니다. 그리고 시트 포지션도 아마 좀 높아졌을 거고요. 그리고 디자인적인 측면에서의 포인트들을 좀 보고 있으면은 익스테리어에서 앞뒤 디자인이 가운데로 몰리는 느낌을 많이 제공을 해줬잖아요. 인테리어에서도 뭔가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는데 역으로 중앙에서의 뭉쳐진 부분이 양옆으로 얇게 분산된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예를 들면은 커브드 디스플레이 양옆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송풍구의 디자인이라든지 각진 형태의 도 손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익스테리어와는 또 다른 느낌을 주면서도 뭔가 디자인적인 하나의 통일감을 선사한다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도 기아 차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디자인의 스티어링 휠이긴 하지만 조금 더 나올 땐 나오고 들어갈 땐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의 스티어링 휠 디자인으로 조금 수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운전자가 좀 더 다이나믹한 느낌을, 그리고 운전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기아차들 실내 디자인이 확실히 좀 이런 느낌이긴 한데 꼭 버튼으로 둬야 될 그런 필요한 부분들, 예를 들면은 비상등이라든가 다이얼 스위치 같은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면은 공조 장치와
내비게이션을 조작할 수 있는 부분은 대부분 터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행 중에 활용할 수 있는 편의 장비, 통풍 시트라든지 열선 스티어링이라든지 드라이브 모드 조작 다이얼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운전자 입장에서 편하게 조작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앞뒤로 수납 공간이 넉넉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쪽에는 당연히 무선 충전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이거를 뭐 군청색이라고 해야 될지 남색이라고 해야 될지 어쨌든 이 블루 컬러를 갖고 있는 가죽 인테리어와 이 베이지, 화이트 계열과 블루 계열 색상 사이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레이 포인트. 우드 같아 보이지만은 사실 플라스틱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무드 있게 구성하는 점에 있어서는 현대기아차가 굉장히 뛰어난 브랜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2열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1열 운전석을 좀 타이트하게 포지셔닝 했다는 걸 감안을 하더라도 이 무릎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 차량의 이제 실내 크기에 대해서는 웬만한 분들은 다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1열 시트 아래쪽에 웬 클러치백 같은 게 붙어 있어요. 간이 물건 같은 거를 수납할 수 있는 포켓으로 있고, 이 아래쪽에 별도의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퍼로 열고 닫을 수 있게 구성이 돼 있어서 떨어지거나 파손되거나 그랬을 때 곤란한 그런 귀중품 같은 거를 이쪽에 수납하기가 용이해 보여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른 차들에도 더 많이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입니다. 시트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한 6대4 비율 정도로 분할을 해서 폴딩이나 리클라이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세우면 어디까지 세울까? 일단은 이 정도 높이까지 세울 수 있고요. 거의 직각이죠. 여기서 어디까지 한번 내려갈 수 있는지를 한번 천천히 봅시다. 하면은 지금 이 위치가 한 70도, 60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더불어서 1열에도 적용되어 있구나. 처음 봤을 부분이긴 한데, 이게 기본적으로 가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깨가 닿는 부분이 스웨이드 재질로 돼 있어요. 뭐 이제 레이스카 스티어링 휠 같은 데도 달려 있잖아요. 스웨이드 재질이 미끌림을 좀 방지를 해주고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재질이 스웨이드인데, 이 어깨 위치에 이 재질이 적용이 돼 있다는 거는 차량을 의도치 않게 급격하게 조작하거나 했을 때 탑승있는 사람들의 신체가 한쪽으로 급격히 쏠리는 거를 시트에서부터 어느 정도 방지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는 이제 2열 송풍구 아래로 간이 수납 공간이 있고요. 간이 거리라고 하면 될까요? 뭐 옷걸이로도 쓸 수 있을 거고, 뭔가를 거치해 둘 때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2열에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이 시트 양옆으로 구성되어 있는 USB-C 타입 포트, C2C 케이블을 이용해서 뭐 모바일 디바이스를 충전을 한다던가 그런 때에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스포티지 1.6 가솔린 하이브리드 타보고 있습니다. 최고 출력 180마력에 최대 토크가 한 22kgm 정도로, 거기다가 전기 모터까지 개입을 해서 시스템 총 출력과 총 최대 토크는 조금 더 높겠죠. 하이브리드를 타고 있을 때는 개인적으로 출발시라든가 중저속 주행에서의 가솔린 엔진이 보이는 그런 한계점들을 전기 모터가 어시스트를 해줌으로써 일반 가솔린 모델보다도 좀 더 주행 측면에서의 재미를 느끼게 해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아니라 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출발 시나 저속 주행 시에는 엔진이 완전히 꺼지고 전기 모터로만 가기 때문에 그런 연비나 효율 측면이 있어서 굉장히 좋다고도 할 수 있죠.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도 가속 페달에 발을 딱 가져다 대는 정도만큼 충분히 답답하지 않게 충분히 나가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정숙합니다. 이전에 탔었던 그런 가솔린 SUV 차량들에 비해서도 외부에서의 소음 유입이 상쇄가 돼서 크지 않게 들어오고 있어요. 엔진 후드의 방음제나 도어 안쪽에 실링 처리되어 있는 게 굉장히 꼼꼼하고 굉장히 두껍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 부분들 덕에 소음 진동에 의한 불쾌한 부분은 많이 사라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좋습니다. 고속 구간에서 차량도 많이 없고 길도 트여 있으니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차선 유지 보조가 작동을 하고는 있지만
방향지선을 켰다 그래서 차량이 자동적으로 차선을 바꿔주는 그런 기능까지는 들어있지는 않고요. 실내를 둘러봤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앞이랑 좌우 시야가 굉장히 넓게, 좀 더 넓게 트여 있어요. 디스플레이를 포함한 대시보드 전반이 좀 아래로 낮아졌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주행 상황이라든지 제한속도라든지 내비게이션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는 시선이 움직이는 그 동선이 조금 더 길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HUD를 따로 달아줘서 최소화시켜도 되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은 좀 느껴집니다. 근데 확실히 개방감은 좋아요. 지금 주행하는 도로의 상황을 좀 더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기 좋은 딱 그런 위치에서 주행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대다수의 운전자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특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행 측면에서 최대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크진 않지만 일단 차량의 좀 핸들링이나 승차감의 전기계통이 어느 정도 개입을 한다는 부분일 텐데요. 이 라이드와 이 핸들링,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라이드는 서스펜션이라든지 바퀴 움직임과 관련된 직접적인 부분들을 전기 모터에서 좀 보정을 해주는 그런 느낌이고요. 코너링을 하고 스티어링 위치를 이 원래대로 돌릴 때에 이 핸들링이 개입을 해서 차륜의 정렬을 좀 어느 정도 좀 보정해주는, 보타해주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스티어링을 조향을 하고 나서 다시 원래대로 돌리는 그 시점에서 운전자가 의도했던 타이밍과 차량이 의도하는 타이밍이 동일하면 이게 굉장히 편해요. 힘을 들이지 않고 조작을 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굉장히 편한데, 이게 차량이 의도하는 타이밍과 운전자가 의도하는 타이밍이 조금이라도 어긋난 상태에서 조향이 들어가면은 굉장히 이질감을 넘어서서 좀 불쾌한 느낌까지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충분한 피드백을 통해서 개선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최소한 불쾌감은 느끼지 않게끔요. 국내에서 출시되는 SUV의 그런 트렌드가 디젤 모델에서 가솔린 하이브리드로 넘어오고 있잖아요. 뭐 소렌토도 그렇고 투싼도 그렇고 산타페도 그렇고 지금 타고 있는 스포티지도 그렇고. 이제 그러면서 조금 느낄 수 있게 되는 거는 뭐가 있냐면은, 최근까지 나왔던 디젤 차들은 굉장히 정숙한 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젤 엔진 특유의 진동이나 소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가솔린 하이브리드로 넘어오면서 해결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현대 기아 자동차의 SUV 모델들의 그런 하체 세팅이나 그런 셰시 완성도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더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디젤 모델은 어떤 특징일지도 궁금하긴 한데 실제 수요도 디젤보다는 가솔린 하이브리드가 집중이 돼 있으니까 사실상 지금 체험하고 있는 이 특성이 국내에서 출시되는 SUV 전반의 특성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6년 만에 풀체인지된 기아 스포티지 1.6 하이브리드를 만나봤습니다. 동급 수입 SUV들에 비교해서도 굉장히 좋은 상품성으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모습에 대한 호불호가 없다고 하면은 신차들 이것저것 비교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넉넉한 실내, 나쁘지 않은 연비, 뭐 전반적인 가격대나 적용되어 있는 펜디자인 같은 걸 생각하면은 좋은 포인트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뭐 가솔린이나 디젤 모델도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긴 하지만 1.6 하이브리드 모델이 제일 많이 팔릴 만한 모델이기도 하고 해서 5세대 스포티지가 어떤 차량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경험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 다른 영상으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